한국에서는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하면 안면 높은 음모를 그미는 재단,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연세대학교에 100억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한국 근내에 여러 가지 로비를, 몇 년 후에는 일본이 다른 방법으로 지루강글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라고 해서 동의를 해버리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인데요. 국제법 학자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도 상당한 작업이 진행된 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하면 안면 높은 음모를 그미는 재단,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연세대학교에 100억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한국 근내에 여러 가지 로비를, 특히 학자들에 대한 로비를 해가지고 한국 내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A급 전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상당히 극우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자신을 파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소리니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있어가지고 이탈리아에 가서 무소리니를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극우적인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연합국에 의해서 A급 전범으로 지정이 됐어요. 잘못하면 사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많은 소문이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우리로 말하면 일제 간접기잖아요. 그때는 마약 재배를 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에서 양귀비라든가 그런 거 많이 한국에서 재배를 했죠. 당시 마약을 국책으로 재배한 국가가 3개 있었거든요. 그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그리고 또 일본이었어요. 일본 근내에서 재배하지 않고 한반도, 한국에서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중국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자금이라든가 혹은 그 식민지 경영 자금에 그렇게 이용했다. 그것을 담당한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사사카와 료이치였다. 그러나 결국은 일본의 전쟁에 그렇게 열심히 협력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연합국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석방이 되었는데 정치가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모터보트 견주 도박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본의 선박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말에 돈을 거는 거하고 똑같이 모터보트에 그렇게 베팅하는 거예요. 돈이 무진장하게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일본 극우가 망했다. 이 극우를 다시 살려야 하겠다. 강한 의지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일본을 놔둔다면 일본은 미국의 노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을 로비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여서 니폰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미국을 계속 로비를 했어요. N으로는 3천억 엔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3조 원 정도, 그냥 자산만으로 그 정도가 있다고 하고, 모터보트 견주에서 나오는 돈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니폰재단에게 돈이 그냥 계속 오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일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진지만 공격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가면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못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좋은 나라였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친일파를 양성한 거죠. 아까도 좀 이야기했지만 먼저 여러 대학교에 기부를 하는 견대를 먼저 했어요. 1990년대에 제가 그 고려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게시판에는 사사카와 재단 거기서 장학금을 준다.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네, 물론 저는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고대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대학교에 이것은 그러니까 친일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다. 네,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한꺼번에 100억 정도를 수용합니다. 그것이 아시아 연극기금이라고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현재도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다 이사장을 지내고요. 잘 알고 있는 뉴라이트의 사람들이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뉴라이트하고 연결된다. 요새는 사사카와 재단, 특히 사사카 평화재단 쪽에서 미국의 기반이 있으니까 많은 연구자들을 고용하면서 전산적인 연구로 보이는 것을 요새 상당히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평화. 요새로 말하면 예를 들면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의 배경이 뭐냐라든가 이러한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무릎 밑에서 뭔가 불법적인 상당히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이 모습이었는데 조금 표면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총리가 미국으로 갈 때는 이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항상 큰 이벤트를 합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미국으로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미국에서 큰 대회를 열고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거나 그러니까 미국의 종계 경제계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연금이라든가 혹은 지원금을 주면서 미국의 정책이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왔어요.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이지만 국가가 못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국가는 너무 표면적으로 편들거나 그런 거 못하잖아요. 요새 사사카 재단이 많이 힘을 주고 있는 것은 해안 정책입니다. 그거는 독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해안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가라는 데 세계 학자들을 참여시키고 있고 한국 학자들도 참여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국 학자들은 역시 일본 쪽에 유리한 이야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받아가지고 일본에 완전히 비판하는 연구를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안법이라든가 해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국제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법 학자들이 많아야 일본의 유리한 국제법 해석이라든가 혹은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제재판소가 많아요. 거기서 일본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유리하게 이러한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어요.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시킨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사카와 재단 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로서 몇 년 후에는 칠광구라는 데서 문제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남쪽에 있는 해역인데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어떤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일본이 다른 방법으로 칠광구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석유라든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한국에서 사실 비상에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도 거기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연구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것인데 한국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리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에 또 사사카 재단은 해안법 부분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칠광구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그렇게 한국의 국제법 학자라든가 그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라고 할 때 현재까지는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지금 뭐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일본 측에서 하는 소리는 그냥 재판해보자. 그렇게 해서 깨끗이 하자. 이것도 일리가 있다 라고 해서 동의를 해버리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인데요. 큰일 난다라는 것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법으로 분쟁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보통 분쟁이라는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동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독도가 일본 영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한국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쭉 계획해 왔어요. 거기에 사사카와 재단이 협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합시다 라고 한국 내놓으라 하는 국제법 학자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도 상당한 작업이 진행된 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사사카 재단은 일본 극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재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차원에서도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떠나서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 제 생각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목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한반도에서 절대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국가가 못하면 그러한 재단이 그 남북 간의 평화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에 무제한의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게 있어야 한국 정부도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한국 정부에게 마음 맡기면 정권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 그런데 사사카 재단은 안 바뀌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산처럼 생각합니다.